오늘은 모의 9회, 엑셀 모의 9회를 해보겠는데 그 중에서 제3 작업과 제4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3 작업은 피벗셀로 하고 4 작업 그래프가 조금 어려워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3 작업 피벗셀을 하려면 제1 작업에 가서 여기 데이터를 지정을 해서 복사를 하고 피벗셀은 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피벗셀은 이 부분을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게 좀 너무 작죠? 좀 크게 했을 때 요 샵샵샵 보이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더블 클릭 하시면 되고 여기 다시 볼게요. 이 부분을 지정을 해 놓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서 여기 작업 표 범위를 지정된 곳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에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으로 여기는 이렇게 놓고 제3작업 눌러서 B2에 클릭을 하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가져놔도 이렇게 확인을 하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하려면 일단 책에서 지정된 테이블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이블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조건 입사 일자와 부서명별 찾은 내용입니다. 부서명별 직급의 개수와 승진 시험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봐도 되고 지금 테이블만 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열에 포함되는 게 부서명입니다. 테이블을 보시면은 C 바로 아래에 C2에 있는 것이 부서명입니다. 이렇게 열로 쭉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나가겠다 하는 게 열이고 그 다음에 B4에 있는 것이 입사 일자입니다. 입사 일자는 행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자, 여기에 분기와 연이 동시에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연도를 조정할 때 그룹화할 때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질문에 보면은 직급의 개수와 승진 시험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말하는데 보면은 직급 먼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직급의 개수. 그러면 개수 직급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조금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개수 직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평균 승진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진 시험을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합계가 뜨죠. 여기서 합계가 아니고 평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평균을 선택을 하고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 평균 승진 시험이 그대로 다 들어갔죠. 보통 여기 글이 너무 길면 두 줄로 돼가지고 잘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완성된 문장을 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내가 여기 테이블에서 끌어다 놓은 것들이 여기에 다 갖다 붙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또 이제 이 테이블에서 해줘야 될 것이 요 연도에 먼저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우측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연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출력 형태 테이블을 책에 있는
페이지에 보면은 그대로 연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월과 분기를 제외하고 연을 남겨놓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5, 16, 17 연도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에 갖다 놓고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서는 피벗 테이블 옵션을 눌러서 여기 질문에 보면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적용 여기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과 가운데 맞춤 여기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빈 셀 표시할 부분을 뭘로 표시를 할까 하면 여기 빈 셀에는 별표 2개 하나 두 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보면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여기 필터 요약 필터에 보면 여기 이제 조건에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라고 했기 때문에 행의 총 합계 표시를 클릭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지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행의 총 합계는 여기서 지워졌으니까 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열 레이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명 여기 보면은 부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이라고 바꿔주고 행 레이블도 이렇게 해서 바꿔줍니다. 입사일자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여기 보면 기획부, 마케팅부, 회계과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회계과가 맨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할 것이 이 방법이 가장 편한 겁니다. 여기 사각형이 이렇게 왔을 때 이 모양으로 변했을 때 꼭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땅 하고 놓으면 회계과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부, 마케팅부 요 순서대로 됐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중앙 정렬을 할 건데 요 내부는 요 중앙은 아까 옵션에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요 안에 내부에서 요 보면은 입사일자는 연도부터 다 중앙으로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홈에 가서 중앙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여기 숫자를 쉼표를 누르면 숫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점 이하 소수점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은 완성됐습니다. 제3작업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작업 시트 이용하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작업으로 가서 우리 제4작업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고 그래프의 축에 밑에 있는 축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연옥, 이민주, 강준희, 최현아, 최은선, 한승현 사람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상반기 고과 점수 요 부분하고 하반기 고과 점수 이거를 차트로 나타나겠다 이런 뜻이니까 한번 보면 자 이연옥 이민주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만 먼저 직원명하고 이연옥 이렇게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상반기 이렇게 제가 지금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직원명 이연옥 컨트롤 누르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내가 니은자 모양으로 클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민주, 강준희, 최현아 이렇게 세 사람 그 다음에 여기도 둘, 셋, 쭉
니은 모양으로, 그 다음에 최연선, 한승현, 요것도 이렇게 니은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떼고 삽입에 묶은 세로 막대를 누릅니다. 여기를 눌러서 묶음 세로 막대.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이 나죠. 그러면 이 모양이 지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테이블. 그러면 요게 이 테이블을 차트 이동을 시키려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누르면은 새 시트 차트 제목 제4 작업이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은 제4 작업 이름이 됐고 요 제4 작업이 있는 부분을 꼭 눌러서 3작업 뒤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여기 조건에 보면은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은 세 번째. 그러면 빠른 레이아웃을 눌러서 하나, 둘, 세 번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이거 첫 번째 요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5. 영역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전체가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요 부분에서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말꼬리가 보이면 거기서 오른쪽을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면 이 부분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차트 서식에 채우기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질감 채우기로 들어가서 요 질감 부분에 요구 조건이 분홍 박엽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홍 박엽지가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누르고 이 차트 영역 전체에 글꼴을 변경하려면 요 홈으로 가서 굴림 글꼴이 굴림 그 다음에 11포인트로 변경시켜 줍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림 영역 부분은 여기가 아니고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림 영역이라고 지금 말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있죠.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바로 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그림만 바꾸기 때문에 이거 흰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은 끝났고 그 다음 6번 제목 서식으로 가면 제목 차트 제목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쓰는 거는 여기서 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하냐면 마케팅부 및 기획부 고과 점수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글이 들어오죠. 자, 여기서 이 엔터에서 이게 차트 제목 오른쪽에 있죠. 차트 제목. 자, 여기서 차트 제목은 채우기, 단색 채우기인데 여기서 흰색으로 채워주고 테두리를 실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색은 파란색이면 그대로 줘도 되고 내가 까만색으로 하고 싶으면 까만색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는 글씨는 뭘로 바꾸라고 했냐면 굴림의 굵게 20째. 자, 굴림의 20째. 안 되나? 지정이 안 됐나? 20 이렇게 바꾸고 굵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글자는 까맣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제목 서식 다 했고 7번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은 요 그래프가 있는 이 부분 서식인데 여기에 작업할 게 6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반기 교과 여기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할 겁니다. 그러면 이
차트 요 막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측을 누르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무엇을 변경하라고 했냐면 하반기 고과 점수를 꺾은선형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요 꺾은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에 클릭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조축 클릭을 안 했더니 요 오른쪽 부분에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오른쪽 축 서식에 숫자가 생겼습니다. 이거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지금 오른쪽에 숫자 생겼죠. 오른쪽에 이제 이거는 원래 주 축 서식에 있던 거고, 이거는 보조 축 서식에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요거 계열이 꺾은선형 있는 계열, 이 부분을 요 점을 클릭을 하면 표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에 요 표식이 있죠. 여기 그림에 선과 표식이 있죠. 요 페인트 통 누르면 선과 표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열 옵션으로 갔으면 없으니까 여기 페인트를 눌러서 표식을 눌러서 이 표식의 옵션을 눌러서 기본 제공을 눌러가지고 네모 크기 10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네모 크기 10으로 바꾸면 이렇게 크졌죠. 그렇게 해서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레이블 값을 그래프를 보니까 레이블 값은 요 꺾은선에다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막대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부 다 나타났으니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전부 다 막대에다가 점수를 나타나게 하려면 전부 다 클릭됐는지 한번 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점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두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 스타일 봅니다.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눈금선. 그럼 이 눈금선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누르면 얘 지정이 되면 안 되고 눈금선 우측 눌렀을 때 우측을 누르면 이렇게 점점점이 바뀌었을 때 이제 눈금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눈금선 서식 있죠. 이거를 눌러도 되고 저절로 뜨기도 하고 저절로 안 뜨면 여기서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선을 누르고 여기 대시 종류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파선을 누릅니다. 파선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 서식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축 서식에 보니까 점자가 빠져야 됩니다. 점수가 빠지고 지금 좀 바뀌었죠. 여기도 점자가 빠지고 그러면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밑에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축은 살짝 한번 클릭을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러면 축 서식에 이 축 서식 했죠. 그러면 이 축 서식에 먼저 선이 이렇게 쫙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실선을 한번 넣어주고 그때 검은색이면 검은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축 옵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축 옵션으로 들어가 가지고 축 옵션 누르면은 최소 최대 이거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소 값은 0, 지금 최대 값은 100점 되어 있고 단위가 지금 다릅니다. 단위는 책에는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변경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20.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이 점을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표시 형식, 요 맨 밑에 있는 표시 형식을 눌러서
저기를 점을 빼려면은 숫자만 남기게 하려면은 일반만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0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점은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축소식을 눌러서 똑같이 그 아까 있던 자리니까 여기서 100점 주 단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으로 바꿉니다. 여기도 20 바뀌었고, 자, 눈금에 여기도 사용자 지정 되었던 것을 일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꿨죠? 그러면 점자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래 서식 변경. 아, 여기 줄이 안 들어갔죠. 선이 안 들어갔죠. 다시 선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 다시 클릭을 하고 여기 페인트통 눌러서 선 실선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에도 이 축에도 클릭을 해서 밑에 보면은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내에 들어가서 이거는 8번입니다. 8번의 범내명을 변경하라고 됐습니다. 두 줄 된 거를 한 줄로 변경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에 싸잡아서 클릭을 해서 우측 눌러서 데이터 선택하고 그랬더니 상반기 고가 점수, 하반기 고가 점수 둘 다 변경을 해야 되니까 얘 클릭해서 편집 누르고 여기다가 똑같이 상반기 고가 점수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 한 줄로 만들기 위해서 상반기 고가 점수 엔터 하면 한 줄로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하반기 고가 점수 편집 눌러서 똑같이 하반기 고가 점수 엔터 치면 이렇게 한 자리씩 됐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맨 마지막에 도형에 들어가겠습니다. 도형은 모서리 둥근 사각이죠. 자, 도형으로 들어가면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 둥근 사각 해서 상반기 최고 점수라고 해서 여기에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상반기 최고 점수 이렇게 됐고 이거를 말꼬리를 얘한테 표시를 하고 홈에 가서 얘를 여기 전체 차트 글꼴이 굴림 11입니다. 그죠? 굴림 치고 굴림 11 중앙에다가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굴림 11 여기 이것도 다 이렇게 됐죠. 이제 지금 다 했고 뭐가 출력 상태에 맞는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저는 이게 얇게 표시가 뜨고 뜨는데 다 됐는지. 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